네,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갈퉁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돼 있대요. 인간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네, 얼핏 보면 그럴듯한 무력 충돌이 없으면 평화로운 거구나. 즉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이러한 전통적인 평화의 개념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오늘 공부할 갈퉁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갈퉁은 현대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갈퉁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갈퉁이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을 했다는 점을 먼저 큰 틀에서 기억을 하고,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극적 평화란 뭐냐면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예요.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데, 자, 이런 물리적인 폭력은 다른 말로 직접적인 폭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극적 평화가 실현이 되려면 물리적인 폭력이 제거되면 소극적 평화가 실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폭력의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봤던 것과 비슷하지. 무력 충돌이 없다,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이 없다. 따라서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적인 폭력이 없으면 평화롭다. 자, 갈퉁은 이러한 소극적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갈퉁에 따르면 인간은 직접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새끼를 해결할 수 없다거나 인종이나 성별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결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퉁은 소극적 평화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갈퉁이 제시한 진정한 평화는 바로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자, 이 적극적 평화 이 개념 안에는 몇 가지 개념이 좀 더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갈퉁은 물리적 폭력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 소극적 평화 당연히 실현돼야 돼. 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도 없어. 그리고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자,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간접적 폭력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위에서 물리적 폭력을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했잖아. 자, 이런 문화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은 간접적 폭력이라고 해. 실제로 사람을 때리거나 폭탄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지. 자,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규정하는데, 자, 그렇다면 문화적 폭력이란 종교, 언어, 예술이 직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을 허용하고 정당화하는 상징적인 폭력이야.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문화적 폭력의 대표적인 예는, 자,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자, 인종차별적인 언어, 표현. 인종차별적인 언어 또는 폭력을 미화하는 예술. 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폭력을 미화할 수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을 갈퉁은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누군가는 고통을 받을 수 있고, 폭력을 미화하는 예술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폭력이라는 게 허용될 수 있는 거구나, 뭐 때로는 멋있게도 보이는구나 라고 그릇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퉁은 이런 종교, 언어, 예술이 직접적인 폭력을
허용하거나 구조적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면 이런 것을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구조적인 폭력이란 사회 제도나 관습, 정치, 법률 등에서 생기는 간접적인 폭력인데 정신적이고 의도되지 않은 폭력이야. 자,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뭔가 하진 않지만 명백한 폭력이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성차별적인 제도, 예를 들어 임금 격차를 다르게 한다든가 또는 이민자를 차별하는 그런 제도. 자, 이런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진 않지만 이런 제도 자체가 의도되진 않았지만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갈통은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갈통은 이런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도 사라졌을 때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빈곤, 기아, 종교적 차별도 모두 사라졌을 때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정리하면 갈통은 소극적 평화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물리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이 사라진 상태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직접적인 폭력,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고통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거나 차별당했을 때. 따라서 갈통은 소극적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소극적 평화는 물론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돼. 이게 진정한 평화야. 적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 사라져야 돼. 문화적 폭력 사라져야 돼. 구조적 폭력 사라져야 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인 적극적 평화야. 자, 디테일도 기억해야지. 자, 문화적 폭력은 상징적인 폭력이야. 종교, 언어, 예술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조적 폭력은 제도나 관습에서 또는 정치나 법률에서 드러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비록 누군가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큰 고통을 주는 그런 폭력이야. 이것도 사라져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갈통이 제시한 평화의 의미 살펴보았습니다.